어떤 분이 전속 중개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왜 실무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직원으로 경험을 해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전에 전속 중개 계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전속 계약은 결코 천하무적이 아니다. 전속 중개를 깰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구독자분이 그럼 전속을 깨는 작업은 전면전을 각오하고 가는 건가? 이렇게 댓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전속 계약을 깨는 작업은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서 들어가도 되는 상대가 있고 괜히 들어갔다가는 작살나는 웬만하면 엮이면 안 되는 그런 부동산이 있어요. 이런 급 아니면 그 부동산별로 영향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정 상권에서 일을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구분이 되는데 만약에 그 전속되어 있는 부동산이 영향력이 있다. 그럼 전속 깨는 작업뿐만이 아니라 임대 현수막 떼는 작업도 웬만하면 하면 안 됩니다. 떼는 작업뿐만이 아닙니다. 흔히들 부동산인 거 뻔히 알면서 괜히 손님인 척 매물 정보 떠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잘못 걸리면 쌍욕 먹습니다. 센 부동산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다 뒷배, 즉 그 부동산, 자기가 소속된 부동산의 실세 파워를 믿고 직원들도 당당하게 나오는 건데, 쉽게 말해서 부동산 소장의 파워가 알게 모르게 직원들 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예전에는 부동산이나 뭐 컨설팅 업체인 거 안 알리고 손님인 척 물어보면 저는 욕은 안 쓰거든요. 왜 기분 나쁘게 손님인 척 하냐고. 여기 어느 부동산인지 모르냐 발광을 다 틀었어요. 지금 이 말투가 아닙니다. 우리 상권에 그 20년 넘은 부동산 소장님도 계세요. 한번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꽤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매너 없는 짓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손님인 척 하는 거거든요.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 밑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편하게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전만은 건들면 개 되는구나, 저 부동산은 건들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더러운 작업을 안 해요. 만만하게 보이면 뒤통수 맞습니다. 예전에 현수막 편에서 현수막 달면 업자들한테 연락 엄청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최소한 같은 상권 업자들한테서는 연락이 별로 안 왔어요. 나중에는 연락이 오더라도 소속을 밝히고 물어봅니다. 전속 깨는 작업을 포함해서 상대 부동산의 이권을 침해할 때는 상대가 이런 부류다, 이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내 경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일단 알아야 뭘 하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아무렇지 않게 별 대수롭지 않게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부동산 소장이나 그 사무실에 있는 실세들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제대로 하시려면 영향력이 있는 부동산에서 직원으로 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상대가 만만찮다, 어설프게 작업하다가는 들키면 이건 전쟁입니다. 중개하는 사람들이 법을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뭐 주먹질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직원들 몰고 가서 말싸움하고 쌍욕하고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보통은 티 안 나게 작업하다 보니까 증거는 없는데 심증은 있거든요. 그러면 겉으로는 잠잠해 보여도 계속 뒤에서 방해 작업이 들어옵니다. 그 부동산 한 곳하고 붙는 거면 사실 척을 져도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영향력이 있는 부동산이면 방해 작업이 그 부동산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부동산들은 잘못 건드리면 그 상권에서 제대로 된 계약을 못하고 맨날 사무실 같은 것만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다고. 만약에 전속 부동산이 그런 부동산이다, 그러면 최대한 손님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양타로 먹을 수 있다면 다행인데, 어쩔 수 없이 손님이 그 매물을 너무 원한다,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전속 작업을 해놨을 정도면 웬만하면 혼자 먹겠다는 소리거든요. 공동 제의를 했어요. 전속 부동산에서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손님은 조건 다 알고 있고 뭐 매물도 마음에 다 들었는데, 그러면 내 손님 그 부동산 목구멍에 고스란히 넣어주고 나는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동안에 그 손님하고 신뢰도가 많이 쌓여 있으면 손님들이 우리한테 미안해서 실장님 나는 뭐 이 매물 안 할 겁니다, 다른 매물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근데 손님들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매물이 더 가치 있어 보이거든요. 그 매물에 꽂혀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죄송한데 저번에 그 매물 계약하자고 마누라가, 남편이, 부모님이, 뭐 형이 난리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다 대고 우리가 뭐 밝게 괜찮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도 그때부터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어색해지면 사람들은 피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권에서 진짜로 개업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사전에 반드시 직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놔야 됩니다. 실력만 키우는데 목적을 두면 안 돼요. 멀리 보고 일하시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모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미리 손님 붙이기 전에 이런 충돌을 예상하고 작업을 쳐뒀으면 애초에 이런 매물에 섣부르게 손님 안 붙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장에 날고 기는 중개인들은 전화 온 사람이 별거 아니다 싶으면 갖고 놀아요. 낚시도 많이 합니다. 예 공동합시다, 손님 붙이세요,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저쪽에서 손님 붙이고 나서 마음에 든다고, 손님이 마음에 들한다고 연락 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전속부동산에서 아 죄송한데요, 저희 소장님이 공동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아니면 뭐 죄송한데요, 저 아는 부동산들끼리만 공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전화 뚝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요. 좀 만만한 부동산이다, 예를 들어서 거의 그 상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곳이다, 뭐 소장이 상가 초보자다, 아니면 최근에 누가 이 시장에 새로 개업한 업체인데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어떤 성향인지, 실력은 어떤지 정보가 진짜 빠른 곳에서는 이미 오픈하기 전에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지나서 여러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다 이겁니다. 상가를 다루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개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동산들이 전속이나 현수막을 걸었다, 크게 신경 안 쓰고 작업 들어갑니다. 그럼 쥐도 새도 모르게 뺏기거나 아예 보는 앞에서 개무시 당하면서 뺏길 수도 있어요. 현수막을 쫙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인 부동산이나 뭐 신생 부동산들,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그 딜을 걸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화가에서는 뒷배 안 만들고 개업하면 이렇게 동네 북이 됩니다.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난이도가 괜히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향력이 있는 부동산에 초보로 들어가세요. 거기서부터 일하면서 그 사무실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경험치 쌓고 하다 보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있지 않습니까? 저절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같이 일하자고 여러 곳에서 좋은 조건으로 러브콜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어디 부동산 뭐 김 실장이 박 이사가 요즘 그렇게 계약 잘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그 상권 터줏대감 소장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잘 몰라도 이름이 알려져요. 소장들은 좋은 직원 한 명 성공적으로 키워냈으면 아무래도 그 총계약수가 확 올라가거든요. 자랑스러워합니다. 경쟁자들은 반대로 부러워합니다. 만약에 경쟁 부동산에 그런 직원이 그만뒀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러브콜 합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안 좋게 독립하면 러브콜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협력관계라고 하기는 좀 이상한데 묶인 곳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은 정보가 빨라서 누가 그만뒀다, 어디로 갔다 이런 걸 금방 알거든요. 스카웃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그만둘 때도 잘 그만둬야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발로 뛰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남의 전속 매물이나 현수막이나 뭐 블로그 매물 광고 한 거, 그런 거 보고 일부러 연락해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뭐 땡땡 부동산 김땡땡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예의있게 혹시 시간 되면 커피라도 한잔 하자, 제가 쏠게요, 친분을 만들어 가세요. 제가 오래된 부동산들을 제외하면 솔직히 굳이 교류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런 제의들이 들어와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한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친분 쌓으려고 경쟁 부동산 실세들이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이렇게 독자적으로 외부에서 같은 중개인들끼리 뭐 서로 경쟁자지만 이름을 알리고 친분을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뒷배 없이 개업을 하실 거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본인 실력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상태고 또 어느 정도 남들이 알 수 있을 만큼 명성을 만든 다음에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연락이 오면 뭐지 싶거든요. 나중에 명성이 좀 만들어지고 나면 얼굴을 좀 터놓으세요. 그 정도 되면 자기가 소속된 사무실에 소장님이랑도 상당히 친해져 있고 실세들하고도 형님 동생 누나 동생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져진 상태에서 독립을 해야 나중에 소장이 김 실장 저거 빌빌대던 거 사람 만들어 놨더니 배신했다 이런 소리 안 듣습니다. 거기서 기분 나쁘다고 방해하더라도 원래 안면 더 넣은 사람들 통해서 아 그거는 오해다 해명을 할 수가 있는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놔야 개업하고 나서 공동 부탁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무슨 혼자 딸랑 강사 말만 믿고 1인 사무실이니 뭐 합동 사무실이니 높은 층이니 이런 곳에 개업하는 거는 그냥 혼자 속옷도 안 입고 맨몸에 신발도 안 신고 전쟁터에, 그것도 어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국 전쟁터에 뚝 떨어져서 싸우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말도 안 통하고 돌멩이 하나 잘못 밟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 직원으로 일하면서 블로그를 키우던가 다른 광고 기반을 키우던가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개업하자마자 광고 기반도 없고 매물도 남들은 최소 이미 500개 600개 갖고 영업을 하고 있는 데서 갑자기 혼자 그것도 생초보가 그것도 높은 층에 개업을 해서 매물 빵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미친 짓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생초보한테 추천하는 사람은 똑같은 생초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사지로 내문 겁니다. 이렇게 차린 분들 혼자 생쇼하다가 폐업하는 겁니다. 생초보가 상가 전문 부동산을 개업하는 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짓인지 어디서 세뇌가 돼서 제 말이 그래도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번화가 쪽에 부동산들 찾아가가지고 그 소장님들한테 한 10명을 만나보세요. 커피 한 잔 사들고 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 차릴 건데요. 그것도 뭐 4층 높은 층에 차릴 건데요. 의견을 한번 구해보세요. 난리 날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에요. 직원으로 일하는 과정은 내 든든한 뒷배경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개업을 영원히 안 할 거면 몰라도 상가 전문 부동산 오너를 할 생각이면 반드시 계약 잘하는 중개인이 있는 그런 부동산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원 단계를 충분히 거치셔야 돼요. 그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들어가서 개업할 준비 끝냈을 때 그때 나오세요. 블로그에 1인 부동산, 4층 부동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라고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헛꿈 꾸는 분들은 반드시 보세요. 자꾸 제 블로그나 강의 영상을 보고 제 흉내를 내면서 초보자들 상대로 자기 유료 강의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제가 국내 대표 번화가에서 혼자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서 일했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곳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해봤어요. 그러면서 상가에 상자도 모르는 생초보자들한테 자꾸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광고 기반 없이는 1인이니 뭐 4층 부동산이니 이런 거 차려놔봤자 사무실 같은 거 말고는 제대로 된 상가 계약 못해요. 사무실이나 공실 같은 거는 매물 받아서 직거래 카페 같은 데 올리면 손님이 금방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무실이 아닌 보통 상가 매물들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그런 카페에 올려도 부동산들밖에 연락 안 옵니다. 광고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1인 부동산이니 뭐 고층 부동산이니 차리시면 안 됩니다. 제 집처럼 그 상권을 휘어잡고 있는 사람들이나 1인 부동산 같은 거 정신 나가서 차리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또 뭐 초보자가 연습 삼아 차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강의 팔아먹으려고 중개는 관심도 없고 고층에 부동산 차려놓고 중개업하고 있는 척 상가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자들 상대로 자기 강의만 들으면 상가 계약 아무것도 아니라고 꼬시고 있는 강사들이 있어요. 진짜 조심하세요. 제가 단계공부법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수험생분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상가를 전문으로 한다는 사람이 뒷배경도 없고 광고 기반도 없이 개업을 한다는 거는 기름 바르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겁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당하신 분들 몇 분 봤습니다. 제 블로그 이웃 중에 피해자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2년 전에 쓴 매물 광고도 아직 첫 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블로그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일하는 내내 제 광고로 진짜로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 차리겠다는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실제로 별 무리 없이 가능했던 거지 저 같은 확실한 광고 기반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한 상권에 10명도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노출이 안 돼요. 광고 기반이 아예 없는 생초보자들한테 1인 상가 전문 부동산 차려라고 파이팅이라고 이렇게 차렸다가 망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기업에 실망해서 이 업계에서 완전히 발을 다 뺍니다. 자격증 1년 2년 공부해서 겨우 합격해놓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이 시장에 대해서 실망해버리면 그거는 창업한 시간만 낭비한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격증 딸 때 들였던 그 1년 2년 그 시간까지 낭비하신 겁니다. 그렇게 크게 실패했는데 상가는 어려우니까 뭐 아파트나 원룸 해야지 이렇게 안 돼요. 사람은 대부분 중개업에 겁먹고 아예 완전히 떠납니다. 이런 분들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각 부동산에 뭐 5년 10년 된 에이스들도 함부로 개업 안 하는데 생초보자들이 차리는 게 그게 정상적인 발상입니까? 헛된 망상입니다. 그런 거는 자꾸 착각하시는데 손님 안내하고 클로징까지 가는 그 과정은 강의 같은 걸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는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손님들, 매물주들도 천태만상인데 강의에서 강사가 강조했던 멘트 같은 것들이 그 모든 상황 또 모든 손님한테 다 먹힐 것 같습니까? 실무는 롤플레잉 게임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클로징까지 가는 여러 수십 갈래의 흐름이 있고 변수들이 있어요. 이 멘트를 쳐서 그래서 계약이 됐다, 뭐 클로징 됐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계약밖에 없어요. 근데 강사가 실제로 손님 안내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연결시키는 그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손님들은 그냥 예의상 마음에 드는 척하는 제스처 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놓고 연락 안 받아요. 계약까지 못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손님 안내하는 거는 정답을 배우려면 반드시 계약을 수차례 직접 눈으로도 보고 어깨 너머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강의 같은 걸로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수백 가지 사례들 중에 단 몇 개의 사례를 돈 주고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상가 안내를 강의로 배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배운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융통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는 중개인은 제대로 된 계약하기 어렵습니다. 맨날 사무실만 계약하는 거예요. 개발법은 방법에 대해서 논한 거라서 누가 써먹든 결과값이 거의 똑같습니다. 변수가 거의 없다고요. 1년 전에 제가 인허가 강의랑 상가 계약서 작성 강의 들으라고 추천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강의들도 같은 이유입니다. 변수가 없어요. 안내 방법은 강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책 보고 전체적인 흐름만 익히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직원으로 들어가서 진짜 고수한테 배워야지. 그래야 막힘없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최소 아무리 못해도 100일 정도는 베테랑이랑 하루 8시간 이상씩 같이 일하면서 평소 그 사람이 전화할 때 어떤 멘트를 구사하는지, 상황 컨트롤은 어떻게 하는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안내는 어떤 식으로 또 하고
또 이 사람이 상권을 나누는 방식은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나누는 건지, 손님하고 상담할 때 그때 자세라든가 눈빛, 제스처, 안내할 때 태도나 표정, 안내할 때 브리핑은 또 어떤 방식들을 주로 사용하는지, 평소 손님하고 상담할 때 멘트 하나 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짧게는 10분에서 1시간씩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직원으로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계약하는 모습들. 여러분, 계약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한 달에 몇 개씩 최소 3개월을 계속 보여줘야지 또 그 기간에 본인도 열심히 매물 개발하고 따라다니고 따라오려고 해야지 진짜 상가 중개인이 되는 겁니다. 맨날 안내만 하고 계약을 못하고 있으면 본인 스스로 계약이 몇 개 터질 때까지 감을 못 잡아요. 실제 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상가 실무 강의는 그게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잡기소리 뿐입니다. 제가 블로그에 현장에서는 안 가르쳐준다, 초보자가 초보자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했던 거는 지금 제가 블로그나 카페, 유튜브에서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말한 겁니다. 안내하고 브리핑하는 거는 본인이 개업하고자 하는 그 상권에서 정말 그 상권을 전문으로 하는 베테랑 중개인들을 보고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요. 그 상권 베테랑은 자기가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미 정답을 다 찾아놨거든요. 그걸 옆에서 관찰을 하라고, 알아들으라고 신뢰도 이론 요약해서 올려드린 건데 너무 쉽게 가려다가 상술에 걸려가지고 이상한 길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분들은 1년 2년 투자해가지고 자격증 따서 일 제대로 배워서 결국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차리고 싶어가지고 상가시장에 뛰어들려고 하시는 건데, 직원 시절을 거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세요. 20대부터 70대까지 성별 무관하게 다양하게 직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